네, 저는 류마티스 내과 박진수입니다.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전반적인 내용과 특히 이 두 관절염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많이 나쁜 병이라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 오래된 그림에도 나오는데 이게 1700년대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자의 손이 가운데 마디와 이 뿌리 마디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오는 관절염이고 이렇게 오래된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알았던 유명인들을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르누아르, 토마스 제퍼슨, 캐서린 헵번 같은 배우도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건 르누아르입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따뜻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전반적으로 색깔도 밝고 밝은 분위기의 화풍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비슷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난 이후,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똑같은 그림을 그렸음에도 점점 더 색깔이 어두워지고 좀 더 우울한 면이 나타나고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부터 한 100년보다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이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진통제나 아스피린 같은 걸 복용을 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여기 손이 다 변형이 와서 세 번째 손가락은 거의 굽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병이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붓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끈으로 손을 묶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변형이 심하게 오는 관절염인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발생을 하는지 보시면 우선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을 보는 내과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관절을 보는 거는 맞긴 하지만 정형외과의 내과 버전 이런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주로 자가면역 질환을 보는 과이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면역이 뭔지를 보시면, 면역은 외부에 있는 이물질이나 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지켜주는 것이고, 균이 우리 몸을 공격을 했을 때 이 면역이 맞서서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런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게 크게 봤을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민간요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가 잘 생긴다, 면역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면역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면역이 떨어진 거는 그냥 민간적인 얘기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면역 결핍은 보통 이제 에이즈라든지 아니면 백혈병 환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유지가 돼야 되는 면역이 너무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 균이 우리 몸을 공격을 했을 때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서 싸우는 힘이 적어서 몸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감염 질환이 잘 생기게 되고, 반대로 이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이 떨어져서 또는 면역이 결핍이 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크기보다 훨씬 더 커져서 균이 공격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과하게 활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몸이 균이라고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환은 전혀 다른 것이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항체라고 하는 피검사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물론 저희가 보는 병이 다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보통 환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로는 이 면역이 우리 몸의 관절을 주로 공격하면 관절염을 만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우리 몸의 그 피부를 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전신경화증, 혈관을 공격하면 혈관염, 근육을 공격하면 근육염, 또는 온갖 군데를 다 공격을 하게 되면 루푸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단순 관절염이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HLA-DR4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생긴다고도 하고, 환경적으로 흡연이나 매연에 노출이 됐을 때, 특히 흡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또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된다고도 하고, 밖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이 좀 더 활성화돼서 자가 면역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감염이 생겼을 때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치주염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모두에게 다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1% 정도에게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아픈데 이제 류마티스가 왔나 보다는 보통은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호발 연령도 60, 70대, 7, 80대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게 아니라 주로 30대, 50대 여자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적게 생기긴 하지만 심각하게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관절입니다. 관절은 뼈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관절염은 뼈가 나빠지는 게 아니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요게 연골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윤활막이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를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면역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공격을 할 때는 어디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일 수 있고, 연골도 닳고, 염증 자체로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절의 염증을 나타내는 것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고, 이런 염증은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큰 관절보다는 주로 작은 관절에 생깁니다. 손가락, 손목 또는 발가락, 발목, 물론 무릎에도 생길 수는 있는데 주로 작은 관절에 나타나는 게 주 증상이고, 손가락 중에서도 특히 가운데 마디, 뿌리 마디, 손목 쪽에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손가락 끝에는 잘 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시면 이 손가락들은 정상적인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마디 보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부어 있는 게 딱딱하게 부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면 꿀렁꿀렁 물이 만져지도록 이제 물이 찬 양상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열감도 나타납니다. 이게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 물이 만져지는 게 아니라 무슨 콩알처럼, 이게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은 이건 초기의 류마티스 환자라서 엑스레이 상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이런 뼈의 머리 부분이 다 부서지거나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 뼈가 하나로 합쳐지거나 이 손이 바깥쪽으로 휘게 됩니다. 발의 경우에는 손가락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이제 휠 수가 있고, 이거를 무지외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실제 무지외반증이 오기도 하는데, 주로는 이제 바깥쪽으로 휘는 게 주증상이고, 이런 뿌리 관절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변형이 오면서 옆에 있는 발가락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신발을 신었을 때 이런 부분이 자극이 되면서 염증이나 감염이 반복돼서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변형이 차차 진행이 되는 경우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2년 안에 엑스레이 상에서 변형이 보이는 경우가 7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상 관절이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까만 부분이 연골입니다. 이제 연골의 두께가 적당하고 뼈의 끝이 동그랗게 이쁘게 생기면 이 관절은 괜찮다고 하는데, 점점 진행되면서 뼈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패이고 이쪽 꼭 누가 이제 갉아먹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이 까만 부분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연골도 닳고 뼈도 손상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관절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뼈가 두 개였던 게 하나처럼 보이는 이제 관절을 아예 잃어버리는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 환자 사진이고, 초기에는 이제 손목이 아파서 오셨었는데 초기에는 엑스레이에서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보면은 이 까만 부분이 거의 없어지고, 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던 뼈가 좀
찌그러지면서 벌레 파먹은 양상으로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변형은 뭐 1, 2년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변형이 차차 이제 2년 사이 한 70% 정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자의 사진이고 이 환자는 발이 아프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발은 무게가 많이 가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더라도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새끼발가락 머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꼭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생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변형부터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관절만 공격하라는 법은 실은 없습니다. 주로 뭐 눈이라든지 아니면 폐나 심장 쪽에 공격을 하는 경우에 이런 염증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손목의 관절염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신경을 누르면서 손목 터널 증후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병 자체 때문에 또는 드시는 약 때문에도 골다공증이나 염증이 잘 조절이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좀 짧은 편인데 관절염에 의해서 사망을 하기보다는 이런 동맥경화에 의한 심장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암은 조직 검사를 하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내과적 질환들은 이제 기준을 맞춰서 혈압의 경우에는 뭐 140에 90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맞춰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도 진단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30년 전에 나온 겁니다. 보면은 쭉 보다 보면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일 때 류마티스라고 진단을 한다. 이제 주목할 거는 류마티스 인자가 있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하는데 도움이 된다인데 인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건강검진하다가 류마티스 인자가 이상이 나왔다. 근데 나는 관절이 안 아픈데 병원에서 가보라고 한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14 이상인 경우에 양성이라고 하고 10에서 15 사이에는 있긴 있지만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5명 중에 4명 정도는 양성이지만 정상 사람에서도 20명 중에 1명은 그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더라도 관절이 안 아프시면 걱정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비형 간염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지는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 진단 기준이 오래됐다 보니까 한 10년쯤 전에 새 진단 기준이 나왔고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아까 7개 중에서 4개 이상만 이상이 나오면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수를 복잡하게 해서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경우에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목을 보시면 관절이 몇 개나 아픈지, 피검사에서 아까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라고 하는 게 이상이 나오는지, 염증 수치가 높은지, 기간이 6주 이상인지 이런 걸 종합해서 점수화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CCP 항체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류마티스 항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 일반 검진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때는 꼭 해야 되는 검사입니다. 보통 항체는 비형간염 항체도 있으면 비형간염이 나중에 안 생긴다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류마티스 항체는 이제 앞에서 언급되었던 자가면역 자가 항체이기 때문에 있으면 류마티스가 생길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류마티스 인자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이게 높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일수록 변형이 빨리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나오는 경우에는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증상이 있을 때 오셔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는데 한 15년, 3년쯤 전부터 이 항체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시게 되면은 증상이 없는데 피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이게 나오면 무조건 류마티스다 아니면은 뭐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한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피검사와 증상과 엑스레이랑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생각하시고 내가 류마티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니까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오셔야 되냐면
단순히 손이 아픈 것보다도 실제 그 부분이 붓거나 눌렀을 때 이렇게 꿀렁꿀렁 물이 만져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에, 눌렀을 때 뼈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물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조조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 뻣뻣한 경우에 류마티스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보통 30분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30분, 많게는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몇 초 또는 한 몇 분 정도, 근데 손을 몇 번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면 좋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류마티스랑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